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대표적인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장님과 이 제주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2대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고 있는 김경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일단 제가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이 최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 대상 릴레이 차담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고 또 이제 그동안 하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12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게 됐는데 사실 이제 의장실이라는 게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멉니다. 네. 또 의장도 이제 어려운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편안하게 좀 격의 없이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또 의장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또 때로는 이제 부서장이 뭐 갑질을 해서 뭐 좀 애로사항이 네. 있는 건지 좀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좀 듣는 게 필요하겠다. 제가 취임하면서 열린 의장, 누구에게나 편안한 의장, 도민들 모두의 우리 의장이 되겠다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하나의 실행? 의장님께서는 이제 한 석 달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열린 의장이다 우리 의장님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차담해도 격이 없는 어떤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뭐 성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직원들하고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일단 제주에 보면은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뭐 손으로 꼽아봐도 한 7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최근에 좀 뜨거운 이슈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월정리 동부 하수투기장 증설 문제도 있고 또뭐 오래 묵은 갈등 중에 하나인 이 제주 2공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의장님께서 이제 새로 오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 갈등 해결 방안, 좀 다른 색다른 갈등 해결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뭐 우선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많이 무겁고 또 제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그런 또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나 월정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증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나 마을 주민들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이 다소 이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중간에서 제가 또 지역 의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적절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모자랐다 하는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도 좀 대화가 좀 상당 부분 또 진척이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 어쨌든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원만하게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2공항 관련해서는 이거 역시 뭐 찬반 의견이 팽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다 나름대로 이유와 명분이 있는 것이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한쪽을 이제 절대야 또 다른 한쪽은 절대선으로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 제주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게 국채 사업이다 보니까 도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안 영역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이제 충분한 자료도 사실은 도민들에게 이제 공개가 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사께서도 이 문제는 좀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겠다고 한 만큼 집행부가 나름의 어떤 지혜를 만든다 그러면 의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찬반 갈등이라는 게 서로 주장이 너무 팽팽하다 보니까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의장님께서도 이런 갈등 현장에 대해서 현장 대화나 이런 저도 그 현장에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한 만큼 아직 여러 가지 좀
일정상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을 만들어서 추석 이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으로 다가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남수 전 의장님께서는 의장 직권 상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도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대 전반기 이제 수장이신 김동완 의장님께서는 뭐 도민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뭐 원칙이 있으시다면 저 역시도 사실은 네. 그 전남수 의장님의 그러한 의지, 의원님들에 대한 의원들의 어떤 의정 활동에 대한 어떤 권리보장 측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어떤 표현인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상당히 존중하고 저 역시도 직권상정은 가급적 안 하겠다가 아니고 절대 안 한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권상정을 해야 할 정도로 의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 네. 사전에 정치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면서 원만하게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서 정상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네. 그럴 자신이 있다. 그리고 또 이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절대 다수도 민주당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주정부 일각에서는 이 오영훈 도정의 견제가 조금 미흡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사실 큽니다. 아니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뭐 우선은 도민들께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책임 있는 제주를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이제 민주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사도 이제 민주당 출신 오영훈 지사를 선택해 주셨고 의회 역시 압도적 다수당으로 이제 저희 민주당을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의회가 당연히 뒷받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따져봐야 될 것이죠.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같은 당이라서 무조건 척조하거나 방관하거나 이렇게는 절대 안 한다. 어쨌든 간에 도민 우선으로 모든 걸 생각해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견제, 감시, 비판할 건 하고 때로는 채찍질도 할 필요가 있을 건 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그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언론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이제 표현들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어떤 입장문도 내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물론 이제 청문회의 어떤 효력 면에서 의회가 이제 한계를 느끼고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의장으로서의 어떤 입장이랄까 포지션은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지난 의회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의 논의를 했던 상황인데요. 이제 그러나 좀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으로 인해서 이제 도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해서 일단 미완성 작품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제주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자치 모델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든 아니면 다른 모형이든 또는 이제 지금 현 체제의 유지든 보완을 통한 유지든 중요한 것은 과연 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불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 기인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냉정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나 자질 문제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불필요한 규제 때문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 체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냉정하고 면밀한 아주 구체적인 어떤 분석과 그 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현 체제가 보완이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선 이후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적의 모델을 우리가 도출을 해내서 그 다음에 도민과 토론을 하든지 어떤 합의의 과정을 거치든지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근데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 상당수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일부에서 특정 모델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하자 말자고 하는 것은 약간은 좀 섣부른 감이 있다. 또 이제 중앙정부에 대한 어떤 설득의 과정도 필요한데
우선 도민사회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을 가져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 지난번 그 행정시장 직선제가 의회 동의를 가지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결국은 중앙부처의 논리는 도민 합의의 과정이 없었다. 이를테면 이제 주민투표라도 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어떤 모델에 대해서 도민 합의를 하는 과정이 섣부르게 어떤 무슨 주민투표가 됐든 여론조사가 됐든 이렇게 해서 무슨 49대 51로 나온 이런 결과를 우리가 수용 가능한 건지 상당히 저는 이게 어렵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예산안 심사할 때 당초에 이제 그 예산안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무슨 연구 용역인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저 역시도 집행부에 문제 제기를 해서 사명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주형 행정체제 무슨 뭡니까 무슨 용역인지 하여튼하고 사업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모델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원점에서 진단부터 시작한다 네. 하는 것으로 저는 입장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붙이면 사실은 어떤 체제를 바꾸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 보면 이제 권역을 나누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저는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그 자치권 부활은 나중으로 가고 그럼 권역에 대한 논의부터 네. 시작할 수는 있겠는데 이건 우리가 조례로 가능한 거니까. 그러나 우선 이제 과대동, 과소동에 대한 어떤 통폐합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제주시를 몇 개로 나눈다, 서귀포시를 어떻게 나눈다, 과연 이게 논의가 진전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주시를 2개로 나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서제주, 동제주 한다 그러면 청사는 어디에 둘 것이냐? 예를 들어서 동제주시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서 조정을 한다 그러면 지금의 제주시청이 과연 그 자리에 유효할 수 있겠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최소한 화북 삼역으로 가야 되고 이쪽 서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외도나 하기 정도는 옮겨야 되는데 과연 그거 극복이 가능할 것인가? 상당히 저는 이거 어려운 과제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제가 이제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네. 우선 이제 자치권 부활이라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떤 그 가지고 있었던 권한 그러니까 뭐 시장을 직선으로 뽑고 위에도 우리가 시민들이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그런 이제 장점들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네, 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때 왜 그거를 없앴는지에 대한 이유는 얘기를 안 해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권역을 나눴을 때 생기는 경직성 경비, 행정 경비의 증가, 공무원 수의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은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현 상태에 대한 진단, 또 이렇게 나눴을 때의 어떤 장점과 단점, 네. 또 이렇게 나누려고 할 때의 극심한 주민 갈등에 대한 극복 방안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요즘에 우도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다시 예전에 한번 지나간 것 같은데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 기본적으로 제주의 경관적 가치는 우리 도민 모두의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뭐 해당 법령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이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을 견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법령의 어떤 뭡니까 문제가 있는 점도 이제 따져보고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간단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또 이게 뭐 케이블카가 뭐 비단 우도뿐 아니라 옛날에 비양도도 있고 지금 한라산 케이블카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들어온다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적으로 수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환경 훼손 논란이 이거는 제주 섬에서 끊이지 않는 주제, 갈등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경관의 사유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을 한 며칠 앞두고 있는데요. 도민들에게 좀 덕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경학입니다. 화상 유례없는 태풍이라고 했는데 그나마 이제 인명 피해 없이 시설 피해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도청 관계자 여러분, 또 뭐 소방, 경찰 모든 분들이
애써주신 거 잘 알고 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도 도가 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될 것 같고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코로나19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으면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어렵지만 이번 추석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